설란영 씨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보양되었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노동자 출신은 대학 나온 사람을 우러러보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들은 배우자와 결혼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 유시민 씨의 이 발상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분 추하게 늙어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60대가 되면 내가 썩는다라는 게 스스로를 예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재원, 김문수 후보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단일화 토론 제안이 그쪽에서 왔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아마 모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준석 후보하고도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이준석 후보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신성범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 과도 통화를 다시 또 해봤고 이준석 후보 측과도 다시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 측에서 이준석 후보 측에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측도 있고 아니다 자강으로 해야 된다는 자강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 아마 신성범 의원 빅텐트 추진단장이죠. 신성범 의원 측에게 아마 연락을 서로 주고받은 모양입니다. 그쪽에서 아마 한번 만나서 공개 토론이라든가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서로의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화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는 의논을 해보는 회동을 한번 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어젯밤에 만남을 가지려는 약속을 했던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가지려는 찰나에 그 내부에서 자강파와 협상파 간의 이견에서 자강파가 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회동이 무산이 됐다라는 게 팩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단일화 협상은 다시 또 무산이 됐다. 이렇게 제가 취재했다는 취재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어쨌든 저도 이제 어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을 했는데 그저께 밤에 김문수 후보가 KTX 타고 서울 올라왔다가 바로 의원회관에 찾아가서 이준석 후보를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의원회관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산이 된 거 아마 우리 강냉이 분들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단일화가 무산이 된다라고 해도 한번 두 분이 얼굴 보고 얘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대의에 있어서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만나지조차 않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는 지금 우리 그 차장님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한 번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쇄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단일화가 아니어도 조금 더 메시지가 나오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기뻐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남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그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유시민 작가가 이 김문수 후보의 그 부인 설란영 씨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네. 발언을 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솔직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가 60이 먹으면 뇌가 썩는다. 그런 발언을 했었죠. 정말 이분이 조금 요즘에 조금 그렇습니다. 자, 한번 싱크를 들어볼까요? 예. 설란영 씨는 어떤 저는 발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는.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전 늦게까지 해도 돼요. 아, 여기 방송 끝났어. 자, 들으셨죠? 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겁니다. 설란영 인생에서는 못 갈 자리,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이 유시민 씨, 저는 이제 작가라고도 안 부를 거예요. 유시민 씨가 그래도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이미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추하게 늙어가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는 거를 넘어서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정말 어떤 국가의 원로가 되셔야 되는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말이 저렴해지고 그리고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글쎄요, 뭐 이게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갔기 때문에 더 증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유시민 씨가 김어준 씨 방송 나가고 특별히 흥분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치가. 근데 이게 여성에 대한 비하잖아요. 결국 여성의 인생이라는 것이 남편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리고 어떤 학벌에 대한 뭐랄까요, 엘리트주의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아니, 이분 근데 노무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니신가요? 이사장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출신은 대학 나온 사람을 우러러보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남편 배우자와 결혼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 유시민 씨의 이 발상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여성은, 부인은 남편이 잘 나가면 남편의 지위에 따라 가지고 그 지위가 결정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까, 유시민 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 아무리 이재명 후보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건 알겠는데, 본인이 책도 많이 쓰고 본인이 그래도 일국의 장관도 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 아니에요? 도대체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여성, 노동자, 학력, 노인 모두를 비하한 아주 저질 중에 저질적인 발언이에요. 계급 사회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김문수 씨는 학출 노동자, 그러니까 대학생 출신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대학생 출신 노동자라는 계급이 있는 것이고, 근데 진짜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설란영 여사는 진짜 노동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생 출신과 원래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서로 뭐 관련도 없어 보이는 그런 진짜 노동자가 뭐라 표현하면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대학생 출신 노동자와 진짜 노동자는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다. 이 균형이라는 거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란현 씨의 인상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는 정말 실망을 넘어서서 이분 글쎄요, 이거 김어준 씨는 뭐 별다른 여기에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뭐 인권 생각하는 좌파라는 사람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도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더 황당한 거는 이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노무현 정신을 전파하겠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고 출신이에요. 권양숙 여사 고졸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뭐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러면 권양숙 여사는 학졸이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고 출신에서 변호사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을 같이 무시하고 같이 폄하하고, 예? 이 발언으로 보면, 이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 씨는. 본인도 본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 정확히 생각 안 하고 한 게 아닌가. 정말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라는 게 스스로를 예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 진짜 방송에서 이렇게 막말은 잘 안 하는데 이 이야기는 아무리 대선 과정이고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이거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유시민 씨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인가? 저는 굉장히 큰 인물이시잖아요. 입장 정리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일이랍시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떠오르는 얘기가 또 회자가 됩니다. 1984년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에 가해자 유시민, 그 당시에 피해자가 전기동 씨인데 이분은 서울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자료 얻으려고 서울대 갔다가 전 씨라는 이유만으로 더 두들겨 맞았고 프락치라고 몰아세웠고 교련복으로 갈아입힌 뒤에 눈을 가려가지고 몇 시간씩 폭행했고 세면대에 머리 쳐박고 바닥에 눕혀서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어버렸고 전두환의 전 씨하고 같다고 더 심하게 때리고 그게 유시민입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두들겨 팼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고 있는 윤호중 의원, 같이 했던 공범 이정우 로펌 변호사, 백태웅 미국 대학 로스쿨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유시민이 지금 설란영 씨한테 정신 나갔다라고 했죠. 더 이상 해야 될 말이 없어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입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유시민 씨 스스로도 사과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정말 좀 자중하고 한동안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디에도. 아니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정말로 이거 너무 흑역사 될 것 같아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거 노무현 재단에서도 입장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재단과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입장에서는 모욕적일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오르내린다라는 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된 겁니다. 자꾸 민주당이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자 명백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창작과 거짓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인터넷에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작년에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확정이 됐죠. 예. 자, 이 후보 아들의 논란 표현을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음란 표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적시가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논란 표현의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정말 입이 더러워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무슨 위키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대상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게 성적 모욕 발언이라는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식 명령이라는 거는 법원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겁니다. 본인들이 이 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법원 판결과 똑같은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이에요. 벌금 500만 원 형이 나간 거예요. 나간 그러면 거예요. 만약에 이동호 씨가 이거를 받았을 때 아니에요, 저 억울해요, 저 무죄예요. 그러면 정식 재판 재판 청구를 할 수 청구하면 되는 있었는데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한 것이고 그러면서 벌금형이 이제 전과로 남는 거죠. 아니 가족이 이제 4명인데 4명 중에 3명이 지금 전과를 2명은 이제 갖고 있는 거고 1명은 항소심까지 김혜영 씨는 항소심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제 곧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가족 검증이라는 걸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배우자 토론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번 검증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개헌 이런 거 관련해서 입장도 정리 안 하다가 안 내놓다가 토론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검증하자는 얘기하니까 득달같이 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은 사과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예전에 의혹이었을 때 당시의 상황이고 지금은 작년 12월에 500만 원 형이 확정됐다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제서야 알게 되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런 거를 했는데 정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가족들이 항상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조승래 의원은 아니 이거 상대방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왜곡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사과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이런 형태로 얘기하니까 일이 더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의 그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태도들,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거북섬 논란 이런 것들 사과하면 돼요.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패널들한테도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메시지가 나간 걸로 보여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국민들께서 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이 와중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과 입법을 넘어서서 사법기관까지 지금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응? 다 통일시켜버리려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계속 지금 민주당에서 무차별 고발을 하고 있어요. 무차별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든 이준석 후보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스파의 칼이나 진짜 모든 사람들 상당수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젊은이들이나 50대 40대 30대 사랑을 엄청 받고 있는 카리나를 향해 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저속한 언어로 성희롱성 발언을 댓글로 달았잖아요. 달았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15번인가 15개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중에 검찰과 법원은 4개를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15개 중에 카리나를 향한 아주 저급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아이디가 도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고발한 측에서는 아이디 도용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기와 시간 등등을 봤을 때 똑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뭐 계속 똑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썼는데 어떻게 저게 도용이 될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카리나를 향해서 저런 얘기를 썼다면 카리나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카리나를 향해서 또 2번이 찍힌 옷을 입었다는 이유와 이동호 씨가 저기에 대한 저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되려 카리나를 향해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어처구니가 없는 카리나가 상황이죠. 왜 공격을 당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토론의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된다, 가족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알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 표현을 씀으로써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공소장 그리고 벌금 500만 확정됐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뭐 불포함되어 있는 카리나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 이동호 씨가 이번에 벌금 500만 원 받은 게 이런 댓글 쓴 것뿐만이 아니라 상습 도박도 병합이 돼 있어요. 상습 도박과 이 댓글 쓴 거 이 두 개를 합쳐서 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상습 도박을 한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하면서 재산 신고를 할 때 아들 재산 그 첫째가 390만 원을 신고를 해서, 그때도 처음에 이 일 터지기 전이었어요. 아들이 6월에 결혼한다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재산이 390만 원밖에 없다고? 사실 나이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없지? 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속 공직자로 있었으니까 재산 신고를 할 때 몇백만 원 수준이다가 또 한 5천만 원 정도 올라가서 이건 또 뭐냐 하니까 뭐 증여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하여튼 자식이 재산이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억 단위로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판돈으로 2억 3천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입금 형태로 했다라고 지금 공소장에 나오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도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수많은 재판에 그 잘 나가는 변호사들, 정관 변호사를 써도 재산이 줄지 않는 이 마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고한 재산은 390만 원인데 도박을 하느라 2억 3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동안에 아빠의 재산 신고 내역에 억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로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댓글 부분은 사과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2억 3천만 원은 어디서 난 돈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